안녕하십니까.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 아침 뉴스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기사가 톱을 장식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기사가 미국 웹스터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진짜 또는 진정성이란 의미를 지닌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가짜의 범람에 따른 인간의 반응이랄까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를 한 해를 결산하는 단어를 꼽아보라면 진짜나 진정성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저가 하나 우리나라의 올해의 단어를 꼽는다면 누추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혐오를 한다든지 불쾌하게 느끼게 되는 이런 감정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대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시절이 없었거든요. 늘 보면 인간사라는 것은 좀 험하고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일로 채워지는 시대가 많았는데, 지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 선조 때 이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송화잡설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때 함경도에 탄간 오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백성들이 관청에 대한 불신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함경도 백성 한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마침 성균관을 보게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저기가 뭐 하는 데냐고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바로 우리나라 관리들을 키우는 제일 큰 대학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함경도에서 올라온 백성이 하는 말이 그렇군요. 저희가 도둑놈 못자리군요. 이런 식의 어떤 불신을 보여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는 보면 공주갑부 김갑순이라는 사람이 많은 일화를 남겼었죠. 이분은 자수성가를 했는데 일제시대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됐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민나 도로보데스 이런 말입니다. 모두가 도둑놈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요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가 물론 상황은 더 심하겠지만 옛날과 같은 노골적인 도둑은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믿음은 더 심하게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개는 우리가 늘 수많은 이야기들을 뉴스와 SNS 이런 걸 통해서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나쁜 이야기가 범람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성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나쁜 방향으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회고를 해보면 저와 같은 노년층 기준으로 악명을 떨친 사람 또는 밉상을 보인 사람 이런 좀 부정적 의미의 뉴스를 장식한 사람들을 순서를 한번 꼽아보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의 모든 미디어를 통틀어가지고 아마 1위로 꼽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위를 꼽자면 민주당 철험회 소속 있죠. 최강욱, 김남국, 김용민, 김의겸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운하 이런 사람들 이야기.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 많았죠.
3일을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국힘당의 그 젊은 당대표 출신 있죠. 그 사람이 아마 사람들의 정서나 감정을 상당히 손상을 많이 입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혐오감 이런 것을 많이 가지도록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겸손과 절제를 모르는 것 같아요. 5분의 인유한 씨한테도 아버지 뻘인데 어디서 배워 먹었는지 이런 유의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사실 조금 나이 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남이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를 험악하게 만들었다가 할까, 아니면 좀 사람들의 감정을 격동시킨 집단 중에 하나는 정치 판사들입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빚어진 일들인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 주시를 해왔는 게 우리나라의 전문 직업군들이 점점 일반 국민들의 질타의 대상, 감시의 대상 또는 그 권위가 사라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 권위가 지금은 판사에게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심각하게 사회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인 출신으로서 좀 하고 싶은 말은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인격의 어떤 파탄상을 보이는 사람 또는 품행을 파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거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서 결국은 언론이 그 사람들한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랄까 이런데 맞추어주는 이런 난센스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들이 그 사회에 대한 정의감 또 개인에 대한 어떤 진실과 그 허위, 정의와 불의 이런 데 대한 좀 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행이나 비행 또는 추행 또는 밉상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넘쳐나니까 최근에 벌어진 현상 중에 하나가 한동훈 신드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그 나쁜 뉴스, 천지, 좀 이상한 뉴스 이런 것들이 넘쳐나니까 사람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신드롬, 도토리 신드롬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가 우리로서는 너무 생활하기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일상화되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나마 저희들한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야당에서 비판은 많지만 적어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품행이랄까 또는 윤리 도덕 의식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 이것 하나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뉴스가 본래 비정상 편향성이 있어가지고 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조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괴상한 짓을 안 하고 정말로 사람다운 그런 행동 또는 그런 처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칫하면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윤리적, 도덕적 또는 사회 상식인의
그 기대랄까, 기준이랄까, 그런 것을 충족시켜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그 위안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거 대통령에 대한 그 좋은 이야기 하는 거는 언론의 루틴하고는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국민들이 그런 정도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한번 환기를 해봅니다. 오늘 칼럼은 올해의 단어 누추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